예,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일 3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6자회담에 조속한 개최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사실상 일본의 재무장을 용인하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구축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미일 3국이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군사작전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지 논의하는 것은 결국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북중러 대립구도의 신냉전 체제가 구체화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형태가 어떻든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얼굴을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양국 간 과거사와 관련 현안의 언급 여부가 주목을 받았으나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면죄부만 준 꼴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3국 군사협력 강화를, 일본은 군국주의 재무장화의 면죄부를 얻었으나 정작 우리 정부는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들러리만 서고만 셈입니다. 유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하나가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세력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통합에 이르게 된 동기는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독선을 심판하고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내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합당 아니냐는 비판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민생 파탄으로 서민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민심은 절박합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는 130석 제1야당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묻겠습니다. 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까지 해야 했습니까? 교육문화수석실, 민정수석실, 총무비서관실, 고용복지수석실 등 사실상 청와대의 모든 부서가 총동원되어 초등학생 가족관계 기록부를 훔쳐갔음이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뒷조사를 하는 청와대의 업무 행태가 흥신소 저리 가랍니다.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 법적인 처벌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정현 홍보수석부터 국민들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수석은 작년 9월 16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언론 보도 이후에 특별 감찰에 착수했다. 보도 이전에는 어떤 확인 작업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발언들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정현 수석이 국민 앞에서 직접 밝혀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부서를 다 동원한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사찰에 대해서 왜 거짓말을 했는가입니다. 둘째는 국정원과 어떤 공모를 했는가의 여부입니다. 작년 6월 10일과 11일 사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동시에 각각 움직였음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의 모든 부서를 다 동원하고 국정원까지 연루된 것이라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다시 이 낯뜨거운 범죄의 종착점 역시 김기춘과 남재준입니까? 취임 첫 일성으로 사우나에서 만나자는 제안까지 하며 하루에도 두서너 번씩 기자실에 들러 소통을 강화하겠다던 이 수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